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분야는 크게 4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으로 AI 활용 교육과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 기반인 기초 인문학 교육 강화를 포함합니다. 둘째는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로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확대와 운동 내 초등 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셋째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를 포함합니다. 넷째는 지역의 교육력 제고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중심 대학 지원체계 재구조화, 평생 직업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유아교육과 깊이 연관된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운동 내 초등 돌봄 도입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서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교육 분야에 관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세계 경제와 정치 판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잃어버린 것들을 복원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육 분야에 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로지 눈에 띄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뿐이어서 교육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것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운동 내 초등 돌봄 도입만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려면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때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운동 내 초등 돌봄 도입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과 돌봄이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늘봄학교의 경우 올해에만 1조 8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돌봄에 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어서 원래는 늘봄학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무리하게 늘봄학교를 밀어붙이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이 심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윤석열 정부 동안 최소 20조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여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만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 학교 등이 위축되고 있으며 오래된 정보화 기기와 냉난방기, 급식 시설 등의 교체가 지연되어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화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교는 많은 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계속 수리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기 초에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까지 연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2곳이고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156개 동이 있을 정도로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당장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은데도 늘봄학교같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교육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즉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할 일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에서 돌봄 업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운동 내 초등 돌봄 도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온 동네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동네별로 돌봄센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는 모두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급 과잉으로 어린이집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수보다 어린이집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다른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대여섯 명의 영아로 힘들게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등의 정책이 정착하면서 0세와 1세의 가정 양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늘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아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 수가 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다른 어린이집의 폐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초등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